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뻐근한 어깨 통증. 흔히 50견이겠지 하고 버티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데요. 어깨 힘줄은 한 번 찢어지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방치할수록 파열 범위가 커지고 큰 수술로 이어지죠. 어깨 힘줄 이전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을 해왔고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앞만 보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수술을 하면서 어깨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는 종종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몸 돌볼 시간도 없이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어깨 때문에 삶이 딱 멈춰버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치료가 어렵다고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남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치료 방법이 어깨 힘줄 이전술입니다. 어깨 힘줄 이전술은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멈춰버린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치료 방법입니다. 어깨 병변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들어 24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어깨 통증, 참을수록 치료는 더 어려워집니다. 무너진 어깨, 다시 들어올릴 시간입니다. 어깨 통증의 끝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 (10년) 넘게 식당 일을 해온 배희자 씨. 그녀의 삶을 멈춰버린 원인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힘줄, 회전근개. 배희자 씨는 그중 3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잠잘 때가 제일 아파요. 밤에 통증이 심하니까. 아무래도 활동을 어깨 노릇을 못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치료해야 되겠다고 했죠. 그래도 조금 일은 계속 했어요. 일은 계속 하다가 정 안 되겠어서 지금까지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특히 극상근과 극하근은 이미 봉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후회도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이제 아플 때 가서 좀 약물 치료, 주사 치료하고 그 정도로 했어요. 맞을 때뿐이었어요. 맞을 때뿐. 어느 정도 처음 아프기 시작할 때 지나면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당장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고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깨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던데 이 정도 심하려면 이거 적어도 지금 막 한 5년 이상 됐을 것 같은데 원래는 힘줄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네. 지금 다 말라 죽어버리고 이것뿐이 안 남았어요. 이렇게 또 이 앞에도 그래요. 또 앞에도 이렇게 커야 되는데 실제 나이는 64. 근데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30년 이상 더 써야 되잖아요. 보시다시피 자기 손으로 뒷머리를 못 만지는 상태예요. 내 몸 안에서 하는 기능이 뒷머리를 못 만지니까 몸 밖에서 뭘 들어 올린다든가 올린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넘게 해왔던 생업을 해왔던 식당 일을 결국은 스톱해야 되는 그런 이제 거기까지 오니까 이제 이분이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예전에는 뭐 진통제 먹고 주사 맞고 해서 견딜만 하니까 버티고 더 대부분이 그 생업을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치료를 미루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저 남아있는 근육이 저것뿐이 안 되니까 자기 관절을 살려서 등 근육, 자기 근육을 어깨로 빌려오는 치료예요. 그렇게 고쳐드릴 생각이에요. 팔 한번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그것뿐이 안 돼요? 자, 제가 놓았을 때 버텨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유지해봐요. 자, 놓을게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얘는 유지하는데 이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이제 뒷머리도 빗고 무거운 상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환자도 행복하지만 저도 참 행복합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됩니다. 봉합이 가능한 견갑 하근은 관절경을 사용해 끊어진 부분을 먼저 이어주는데요. 오랜 시간 방치된 극상근과 극하근, 힘줄이 지방으로 변성돼 봉합해도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하부 승모근 이전술입니다. 하부 승모근 이전술, 등 근육의 힘줄을 어깨로 가져와 붙이는 방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듯 끊어진 힘줄을 대신해 어깨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어깨에 새로운 힘줄이 자리 잡고 배희자 씨의 삶도 다시 시작됩니다. 바다 위에서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리며 살아온 황정수 씨. 어느 날 갑자기 어깨에서 힘줄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일을 멈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가드로 양장하면서 이제 너무 좀 무거운 걸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끊어지대요. 이게 뭐라 그럴까 막 천둥 치는 같은 느낌 들면서 끊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일도 바쁘고 어망 교차는 차례돼가지고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그냥 참고 일을 했죠. 초음파 해가지고 주사를 몇 번 맞았어요. 근데 좀 그것도 한 1, 2년 지나니까 통증이 많이 사라지대요. 힘은 없어도.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살았던 거죠. 한 15년쯤 됐어요. 많이 아팠는데 이제 참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좀 바쁜 일 해놓고 갈란다 그랬는데 그냥 미루게 된 거죠. 아프면 그 즉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진단을 받아서 처치를 하는 게 그게 어찌 보면은 그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뒤늦은 후회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 한번 올려보세요. 내려보시고, 여기 좀 아프죠? 네. 이게 지금 근육이 다 말라 3번이거든요, 이게. 네. 여기가 4번이에요. 여기는 좀 덜하죠. 네. 근데 얘가 지금 다 말라서 3번. 그 다음에 저기 1번이라고 하는 데 있죠? 1번은 앞쪽이에요. 다 아프잖아요, 지금. 네, 아파요. 위에 근육은 올리는 근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고장이 나버린 네. 거예요, 역할이. 오히려 이 4번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얘들은 까맣고 아직 쓸만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나눠 쓰자. 얘가 3번이 아예 못 먹고 살게 생겼으니까 옆집 가서 빌려오는 식으로 얘를 근육 재배치라는 표현을 써요. 빨리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좀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퇴하고 나서야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극상근과 견갑하근 두 개의 힘줄이 파열된 상태. 팔을 몸 안쪽으로 돌리는 내회전 기능이 떨어져 있죠. 병합 이전술을 시행하는데요. 건강한 근육을 어깨뼈로 옮겨 붙이는 수술입니다. 광배근과 대원근을 동시에 끌어올리는데요. 힘줄이 제자리를 잡으면 어깨뼈의 흔들림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통증도 줄어들 겁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은퇴 후 황정수 씨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팔에 힘이 안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까지 다 망가진 경우라면 단순히 회전근개 봉합만으로는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가슴에 있는 근육을 어깨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가슴 근육을 떼어내서 옮기는 게 아니라 혈관은 살린 채로 방향을 바꿔서 어깨 쪽으로 옮겨 붙여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마치 고장난 모터를 고칠 수 없을 때 옆에 있는 다른 모터로 연결해서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세수를 하고 다시 자기 삶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수술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1년 전 어깨 수술을 받은 김상칠 씨. 4년 넘게 통증을 참아가며 일을 이어오다 결국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혼자 100여 마리의 소를 돌보며 사료를 주고 축사를 청소하는 하루하루가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2020년도에 MRI를 찍으니까 원장님이 수술을 하라겠는데 내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2월 달에 팔이 하나도 아파서 이제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치료를 미루는 사이 어깨 힘줄은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열이 심해졌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은 아팠는데 그 정도까지 긴 줄은 몰랐죠. 저녁에 잠자면은 아파서 잠 못 자고 막 그 괴로워한 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통증이 심해 한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했었다는데요. 힘줄 이전술을 시행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한결 편해진 어깨로 다시 축사를 돌보고 있는데요. 수술 전과 수술 후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 어쩔 수 없이 꼭 참고 이빨 악물고 했죠. 지금까지 하면가 와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1년 전 수술 받기 전이잖아요. 네, 전이었고, 근데 힘줄이 이렇게 아주 까맣고 좋아야 되는데, 얘도 지금 이렇게 하얗고, 여기는 아예 그냥 여기가 다 하얗고, 이 근육들이 지금 다 말라서 죽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때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 배를 눌렀을 때,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잘 안 되죠. 처음에 왔을 때는 팔 안으로 돌리는 힘이 약하잖아요. 왜냐면 수술 전에 보니까 근육이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근육이 다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데 저 힘줄을 봉합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당시 이식을 했는데 지금 1년 딱 지나서 보니까 힘이 엄청 좋잖아요. 여기도 좋고. 옮겨서 만들어지다시피 한 그 힘줄이 1년 뒤에 저렇게 커져 있다는 것은 불모지에 내가 작은 나무로 1년 전에 옮겨 심었는데 1년 뒤에 가보니까 그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딱 제가 그런 기분이에요. 똑같아요. 자, 배 한번 눌러보세요. 세게 눌러봐요. 자, 지금 힘이 들어가죠? 저 눌러보세요. 표정이 틀리네, 그때하고. 자, 들어보세요. 자, 힘이. 자, 들어봐요. 힘이 아주 최고예요. 그 전에 비하면 날아갈 것 같죠. 아픈 데가 없고 마음대로 뭘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 어깨 아픈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한테 어깨가 아파서 자꾸 그러면은 하루라도 빨리 해라. 미루지 말고 빨리 해라. 그러고 추천을 많이 했고 내가 추천한 후배 하나도 내일 모레 금방 올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모든 힘 안 쓰고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노화가 진행되면 어깨 힘줄은 약해지고 파열되기 쉬워집니다. 4개월 전만 해도 김용석 씨는 팔을 전혀 들어올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여가 이제 아파하고 이제 손을 이렇게 들들 못하고 그러면 툭 떨어져 버렸어 그 당시에. 근데 이제 횟수로 따지면 한 5년 남부터 했죠. 회전근개 파열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힘줄이 끊어진 채로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근육까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저렇게 안 올라가고 내리면 이렇게 툭 떨어지고 이렇게 푹 파여 있고 여기가 저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뼈가 움직이는 거 보이고 이렇게 푹 꺼져서 이분이 오실 때는 힘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뼈가 어긋나면서 근육을 계속 치면서 근육이 다 녹아버리고 없어졌어요. 어깨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 오셨는데 겨드랑이에서 안 벌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팔을 올리려면 이렇게 벌어지지를 못하고. 그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이 이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삼각근 위축까지 진행된 어깨, 인공관절 수술과 힘줄 이전술을 함께 시행했습니다. 자, 올려보세요. 오, 그래요. 저 정도 차이가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여기가 안 벌어졌거든요. 겨드랑이가 안 벌어졌는데 지금 올라가시고, 이건 더 운동하면 더 좋아져요. 지금 4개월뿐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는 아주 좋아요. 근육도 좋고 이식을 했는데 이제는 아주 좋습니다. 결국은 인공관절도 하면서 이 가슴 근육을 크게 흉터가 크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어깨로 이렇게 이식을 해줬더니 이 두께만큼, 아까는 이렇게 여기에 텅 비었던 자리가 이렇게 두꺼운 근육이 생겼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은 겨드랑이가 부러지고 팔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4개월 됐거든요. 이제 봄에 되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 근육도 더 커져요, 자꾸. 그러면서 팔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네요. 쌀부터 과일, 버섯까지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김용석 씨의 손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수술 후 4개월, 수확의 즐거움을 되찾은 건데요. 이제는 어깨 통증에 귀를 기울이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거 다치개미 뭐 그렇게 뭐 무리한 얘기는 안 하고 밥 먹고 놀고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통증 같은 거는 없고, 일을 좀 이제 차 같은 거나 트랙터 운전을 하면은 좀 이제 가슴 그 부위 뛰었던지 그런 데가 좀 땡겼죠. 지금 그 애들이 그 사다가 혈봉맥으로 그 문틀에다 그 차주도만 그래갖고 이제 끈으로 해갖고 오랑내랑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깨 인공관절 수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진료하다 보면 이 인공관절 수술조차 할 수도 없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이 문제입니다. 특히 어깨 삼각근 근육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는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다시 팔을 들어 올릴 힘이 없어서 기능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도 어깨가 움푹 파여 있고 또 근육이 말라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의사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깨 힘줄 이전술 같은 방법으로 다시 기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물론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사에게도 부담이 큰 수술입니다. 그래도 저는 환자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잘 살고 싶은 의욕이 남아있다면 의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한 어깨라도 끝까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관절입니다. 그만큼 쉽게 닳고 찢기고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통증을 참고 버틴 시간만큼 회복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통증, 늦기 전에 돌봐야 합니다. 어깨는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고장난 어깨를 그냥 두고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손해이고 어쩌면 큰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고치면 팔이 다시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해버리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삶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